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보수 통합은 급물살을 타는 것 같더니 한국당 안에서는 개파 견제 분위기에 중진 용퇴, 험지 출마론 등을 두고 긴장감이 표출되고 있고요. 통합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 모임 안에서는 속도 조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시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인데 나오는 대로 잠시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연습이죠, 지금?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 먼저 보수통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논란이 됐던 문자 메시지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문자였는데 답신은 없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김재원 의원을 윤리위에 해부해라 라는 것하고 원유철 의원이 보수통합 추진단장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김정재 의원님. 네. 먼저 원유철 의원 관련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 말에 따르면 변혁을 이끄는 그 유승민 의원하고 신뢰관계가 없다, 믿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마 2015년에 그 원유철 대표가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를 나올 때 같이 정책위 의장으로 러닝메이트로 뛰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같이 뛰다가 유승민 대표가 2015년에 청와대와 좀 갈등설이 있었죠. 그래서 원내대표를 사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사실은 동반 사퇴를 하기를 바랬죠. 그런데 그 당시 원유철 의장께서는 동반 사퇴를 하지 않고 승계를 원내대표를 승계를 받아서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퇴에 좀 청와대 편을 들었다라는 게 권성동 의원님 얘기고요. 원유철 대표는 전 대표였죠. 네네. 원유철 의원께서는 그 이후에 어제 좀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러나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먼 훗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관계를 좀 이렇게 당 대표한테 권성동 의원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성품은 좋은데 이런 네. 혹시 좀 우려했던 것 같아요. 이런 관계가 있으니 김무성 대표는 어떠냐라는 좀 추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그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 원유철 의원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통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위해서라면 뭐 살신성인하는 그런 각오를 하겠다라고 뭐 당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하나 해석이 분분했던 게 개파 관련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권 의원이 거론했던 또 한 사람의 의원이 김재원 의원이거든요. 여기까지 넓혀서 보면은 공교롭게 이제 김 의원이나 원유철 의원 모두 지금 친박으로 이른바 분류되는 그런 의원들입니다. 권 의원은 또 탈당했던 비박이고 통합추진단을 맡기라고 했던 김무성 의원 또 역시 탈당했던 비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자 이걸 두고 이제 친박 비박 개파 갈등이 다시 좀 불거지는 거 아니냐 총선 앞두고. 근데 황교안 대표는 다양한 의견 내는 거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수통합 움직임의 이 한국당 내의 개파 갈등, 뭐 아직까지 갈등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아마 이제 그 우리나라 정당들이 오랫동안 당 내부의 갈등, 특히 이제 개파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굉장히 오래됐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네. 친이 뭐 친박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20대 공천에서 뭐 공천 학살 문제가 나왔고 옥새 들고 나르샤도 이때 이제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탄핵을 둘러싸고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서 네. 아주 이제 앙금이 크게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게 친박과 비박이 거의 물과 기름의 관계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이번에 아무튼 이제 통합 제안을 하는 걸 보면서는 네. 첫 번째 이 제기가 그런 것 같아요. 좀 진정성이 있느냐 통합 제의에 대해서 그런 이유가 우선 황교안 대표가 인재 영입에 실패하고 거기에 대한 당내의 문제 제기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던 상황에서 네. 국면 전환용으로 일단 이 통합을 제안한 거 아니냐. 보수 통합을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뭔가 좀 통합을 원하고 통합 제안을 했다면은 사전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라도 물밑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진행이 됐을 텐데 전혀 그런 면이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사실 이 중매를 성사시키려면 중매쟁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개 이 중매쟁이가 이 상대 양쪽에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예전에 이제 그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낼 때에 뭐 역할을 했던 뭐 이제 이런 이제 원한임 관계가 좀 있는 그 이래 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 중매쟁이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가 제기되면서 지금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말이 좀 엇갈리는데 황교안 대표는 그 심재철 의원이 그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더니 오히려 유승민 의원 측에서 원하는 인물이다. 원유철 대표가,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건 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감정의 골이 깊지 않으면 거짓말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4년 전이죠. 4년 전에 그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당세가 사실 그때부터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탈당 러시도 있었고요. 탄핵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폭망을 했습니다. 적폐로 몰려서 폭망을 했고 당이 쪼개지고 정말 어디 가서 그날 당시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이라는 의원 이야기를 하기에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저도 힘들었습니다. 초선이 되자마자 한 4, 5개월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어서요. 굉장히 거의 진짜 완전 공중분해 되다시피 한 그런 당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감정의 골이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골이라는 것이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도저히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는 도저히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견제할 당당한 강한 야당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대의, 문재인 정권의 독주, 그다음 경제정책, 외교정책 모든 이 실패한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야권을 야당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대의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의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텐트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 큰 대의만 서로 공감을 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말의 오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덮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은 통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조금 제가 봐서는 아까 김경엽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난 8월부터 이제 그 황교안 대표께서 직간접적으로 직접 만난 분도 있으시고 간접적으로 만난 분도 있으시지만 만나서 여러 가지 지금 조율도 하고 중간에 또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다 나서신 것 같아요. 예전에 미래연대인가요? 미래연대 오세훈 시장이 같이 있었던 그 그룹도 나서고 또 유승민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죠. 거기도 나서고 지금 다들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친박 비박에 지금 현재 저희 당내에서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친박 비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골들을 완전히 메울 만큼 완벽하게 서로가 호감이 있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건 사실이고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그 좌파 정권 을 반대하는 또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단호히 맞서는 그런 대의를 위해서 저희는 모두 다 이 간격들을 지금 좁혀가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당이 이게 이제 수직 관계가 더 이상 아니구나. 수평 관계로 끊임없이 갈등을 노출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소위 말하면 오픈된 당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김무성 의원이 여기 지금 언급이 됐는데 이 김무성 의원 발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 경선 방식 거론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통합을 하려면은 나중에 나올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공천 어떻게 나누어 할 것인가 방식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김무성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유승민 의원도 처음에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사실은 가는 길이 먼데 지금 통합이 우선이 돼야죠. 통합이 돼야 되는데 공천 얘기부터 하면은 저는 굉장히 가는 길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이 우선이고요. 지금 현재 유승민 대표께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만 황교안 대표가 들어주면 빠른 속도로 갈 거다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가자, 그다음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황교안 대표께서 얼마 전 그 선언문에 똑같이 다 녹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이견이 있다. 의원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데요. 어떤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이배 의원의 방에서 못 나오게 직접 지시했습니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최이배 의원 감금하게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오늘 진술 없던 행사할 텐가? 회의가 불법이면 왜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검찰청사로 준비한 발언을 아마 하고 네.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패스트 트랙을 저지한 거는 정당한 정권이다. 라는 주장 계속해 왔고요. 네. 한국당에서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이 말씀을 하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극히 이제 원론적인 저희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패스트 트랙을 반대하면서 주장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셨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뭐 내용은 사실은 저기서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초지일관 패스트 트랙이 처음에 불법 사보임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네. 불법을 국회 내에서 지금 선진화법이 있는 상황 내에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저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항하는 그런 그 몸짓들이 지금 어떻게 앞으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지 네. 사실은 이거 사법부 가기 전에 정치권에서 이건 충분히 저는 풀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 사법부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법부도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국회의장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온 얘기니까 조금 더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그동안의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가 너무 미적거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발한 지 지금- 한국당에서도 계속해서 안 나가고 있는 거 비판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된 지 7개월이 다 돼갑니다. 이렇게 수사를 안 한 적이 없죠.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 그 수사 소환을 출석을 요구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아예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것도 문제이지만은 이것을 거부했을 때 검찰에서의 태도도 좀 더 단호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것이 신속하게 네. 그리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이런 뭐 힘 있는 당이라고 그래서 적절하게 소환 거부하니까 그냥 해서 그냥 넘어가면서 계속 7개월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것 이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네. 제대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석을 하는 건데 네. 이것도 출석을 하면서의 또 말씀도 보니까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권은 이미 여당이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패스트트랙의 문제를 본질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패스트트랙은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네. 야당이 저렇게 몸으로 물리적으로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저렇게 물리적으로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은 거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핵심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본인들이 실제로 여당일 때 야당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이걸 도입을 해서 해왔는데 이걸 지금 완전히 지금 다 위반을 지금 해버린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도 지금 현재 여야가 5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원내에 들어와 있는 당이. 네. 근데 여당과 나머지 여야 4당은 일정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하나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전혀 정치개혁도 단 한 발짝도 추진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하는 게 맞느냐. 선거는 다가오는데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은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작년 12월 달에 여야 5당이 기본 큰 원칙에 동의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라고는 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원칙에 의해서 사실 각 당이 안을 내고 그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단일안을 만들어 왔던 과정인데 자유한국당만 유독히 그 안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게 되면서 여기서 완전히 이탈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국회에서는 그동안에 거의 자유한국당이 왕따 되면서 오히려
이 여야 사당이 합의해 나가는 구조를 오히려 항상 어깃장만 놓는 형태의 모습만을 보여왔던 게 문제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요. 지금 그래도- 이제 앞으로 네. 수사를 좀 잘해야 된다, 또 속도를 내야 된다. 지금까지 미적미적했으니까 그런 뜻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의 수사에서 지금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 출석하셨을 때도 그때는 이제 원회니까 그때는 최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른 우리 당의 의원들은 수사에 응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셨고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출석할 때도 다른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의원들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는 특별히 나눈 건 없는데요. 네. 개별적 의원님들은 이번 지금 정기국회 끝나면 날짜를 보통 조율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기국회 그렇죠. 때는 출석을 다 못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고 끝나고 이제 날짜 조율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 아까 뭐 나 대표께서 출석하시면서 뭐 암묵적으로 뭐 했던 말은 저는 잘 못 느꼈고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뭐 도돌이 표고 매일 똑같은 말 중언부언이지만 네. 또 다시 한번 제대로 얘기를 드리자면 선거법은 정치개혁법이 아닙니다. 개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악법이에요. 악법입니다. 그 전제부터 지금 틀렸다? 예, 전제가 라고 완전히 말씀하시는 틀린 거고요? 거죠.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비례성 대표성 그랬는데 우리가 정당 투표를 내가 30 하면은 30%를 정당 투표를 하면 30%를 줘야 됩니다. 네. 50석에 30%를 줘야 되는데 50%에 30%인 그 한국당에 가야 할 그 의석을 주지 않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표를 많이 얻을 경우에는요.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 다 정의당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뭐 셈법을 얘기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여하튼 비례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 힘 있는 정당이어서 뭐 검찰에도 안 나가고 이런 것도 막고 이런다 그랬는데 정말 힘 있는 정당이면 패스트트랙에 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어야죠. 다수당이 됐으면 분명히 막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정말 힘없는 정당, 그냥 밀리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마음먹고 악법을 공수처법 같이 대통령의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이런 악법을 그냥 정의당과 바꿔먹기로 소위 말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지금 바꿔먹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들 정당 의석수나 챙기는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선거법만큼은 적어도 어떤 야당이든지 간에 야당과 함께 네. 논의를 해서 합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저런 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서 뭐 지금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방법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역시 예. 이 토론이 벌어지면 시간이 좀 많이 근데 가긴 합니다. 네. 분명히 이제 두 분 주장은 제가 들었고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네.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문희상 의장이 지금 12월 3일 이제 상정을 하게 되면 재빠르게 처리하겠다. 신속히 처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저희 당은 가능하면은 지금 12월 3일 전이라도 자유한국당과 충분히 여야 5당이 더 협의를 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합의를 해 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여러 가지 또 뭐 이 절충점을 찾는 안도 뭐 몇 가지 여기저기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선거법은 합의를 해서 가는 게 원칙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근데 없고요. 사법개혁 법안은 좀 어느 정도 안들이 조금 모아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이 선거제 개혁은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서 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절충점을 가능한 한 찾아서 합의에 가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고요. 네, 원칙인 그러나 것 이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계속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합의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가는 정치개혁 안에 자꾸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협상을 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정치개혁을 방해하겠다 이런 의사가 확인이 되면은 불가피하죠. 어차피 지금 이제 문희상 의장님께서도 아마 그 12월 3일 이후에 상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표결 내면 가게 될 거라고 그건 뭐 보십니까?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표결이 됐을 경우에 표결에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가능한 숫자가 모여 있습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 이제 여야 사당이 합의해서 올렸던 안이기 때문에 예, 그 숫자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일단 뭐 통과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랑 조금 상황이 달라진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저께 재선 모임에서 한국당 내에서 네. 이게 처리가 되면 만약에 통과가 돼버리면 의원직 총사퇴하자 이렇게 지금
의견을 모았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의원직 어떻게 합니까? 송사퇴에 각오를 하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지금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12월 3일 날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또 밝힌 거거든요. 이거 지금 협의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협의하고 있는 그 300석 중에 240석 저 지역구와 60석 비례 이걸 논의하고 있다는데 한국당은 배제돼 있습니다. 아까 합의 처리를 전제는 하셨습니다. 네. 그 전제를 지금 하기 뭐 힘들어서 12월 3일 날 무조건 저 상정해서 처리하겠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무조건 합의 없이 처리하면은 저희는 총사퇴로 맞설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개혁 네. 이거 선거법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선거법 바꿔가지고 정의당에 저기 의석수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소수 정당 2% 3% 정당한테 의석수 다 주고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처럼 지역구에서 만약 과반수를 얻는 이런 다수당이 있더라도 비례를 한 석도 안 주는 이런 기이한 뭐 기괴한 여태까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선거법인데 이게 정치 개혁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의 개혁이 뭡니까? 좀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하고 좀 정의로운 정치 해달라는 게 정치 개혁이지 그와 관련된 법을 바꾸는 게 정치 개혁이에요. 그런데 선거법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한 거예요. 국회의원들 의석수 조정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정말 어려운데 IMF 때 의석수 줄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석수 줄인 거 10% 줄이자는 안을 내놨어요. 그리고 내놨는데 거기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처음에는 비례대표 안 한다 그랬다가 저희가 비례대표와 지역구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그러고 10% 안을 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장난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요. 저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10% 줄이는 거 왜 안 됩니까? 정 안 되면 협상에서 5% 줄여도 되고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정치 개혁이라는 건조에는 결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당 안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시지 말고 정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출석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국민 경선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이거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국민 경선이라는 게 작은 당과 통합을 할 경우에 작은 당이 유리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공천 방법으로 보면. 그런데 유승민 의원 측에서 이거 사실 아니다,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변형 모임 측이 통합에 대한 의지가 사실 정확히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통합을 제안하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이어서 이 변형 모임 측에서 독자 신당 방침을 밝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아마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거기에 변형 모임 내에서 자유한국당하고 조건이 맞으면은 통합을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그 통합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분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그렇게 입장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변형 모임의 입장이 뭔지가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그 변형 모임의 권은희 의원의 지금 이제 발표에 의하면은 독자 신당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방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뭐 국민 경선이냐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자유한국당과 지금 변형 모임 내 유승민계가 서로 좀 주고받는 얘기 중에서 원유철을 지정을 했다 안 했다, 국민 경선을 요구했다 안 했다,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진실 게임이 벌어지는 맞습니다. 양상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좀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데 공천 방식 얘기까지 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당 창당 준비하는 거는 뭐 당대당 총합을 생각하면 나중에 또 지분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뭐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자, 보수통합 얘기했는데 민주당 보겠습니다. 지금 총선 때 전략 지역에 투입할 인사들을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면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 그리고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지금 3명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인물들을 발표한 배경은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우선 쭉 지금 이제 새로운 인재 영입 작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우선 그 1차 명단에 아마 3분 이렇게 해서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 김학민 그다음에 순천향대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이제 시민사회 수석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을 오늘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그 각각의 이 분야에서의 굉장한 좀 전문성도 있습니다만은 각각의 분야에 전문성도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험지들입니다.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예, 지역들. 그동안에 우리 당이 거의 당선된 적이 없는 사실 굉장히 험지라서 이분들이 굉장히 큰 결단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어디가 있었죠? 여기? 지금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데는 경남 하동 사천 네. 사천 사천 하동 남해. 지역 네. 남해 네. 이 지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경기도 이천.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거의 뭐 당선이 그동안에 뭐 못했죠. 그다음에 이제 한 군데는 아마 충남의 그 홍성 예산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그 지역이 아마 네네. 그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 지금 대거 나온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20명 얘기 나오다가 아니다 40명은 된다. 집계해 보니까 50명 또 오늘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70명 얘기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 안에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약간 좀 분위기가 미묘하게 긴장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당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 그렇게 청와대에서 거의 뭐 낙하산 투하하는 식으로 내려오면은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 계시는 곳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불만이 터져 현역 나올 의원도 수밖에 있을 없죠. 거고 또 예. 당협위원장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네. 현역 의원이 뭐 한국당의 경우는 좀 덜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협위원장이 있어도 이제 청와대에서 소위 청와대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는 정권을 잡고 청와대에 이제 일기로 들어간 전반기에 일기로 들어간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그 뒷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험지로 나갔으면 굳이 나간다면 이러는데 이분들이 뭐 5, 60명씩 내려온다 이러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또는 당협위원장들과 갈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걸 또 이런 게 그 입증된 것이 양정철 네. 연구원장이 청와대 출신 너무 많다. 대통령 덕볼 생각도 하지도 마라라고 네네네. 굉장히 그렇죠, 단호하게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친문 간별사 아닙니까? 양정철 원장이 거의 이 판을 지금 암암리에 짜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보니까 아이디어도 많고 이러신 분 같아요. 그래서 판을 짜고 있는 이분이 파악을 잘 하신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망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역에서 굉장히 그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단 지금 문재인의 청와대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다른 정권의 청와대도 똑같은 마찬가지인데요. 이 신인이 들어올 룸이 없어집니다. 신인들이 들어올 룸이 없어지고 네. 또 경쟁 의원들은 청와대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데에 대한 갈등. 그다음에 또 청와대에서 근데 내려오시는 분들도 물론 또 불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경선일 경우에 우리는 당원을 좀 접하지 못했다라면서 또 불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그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들은 혜택을 받았으니 험지로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의 청와대에서 일하신 분들이 과연 국민 앞에 얼굴을 들고 설 면목이 있는가? 지금 전반기 2년 다 망쳐놨지 않습니까? 경제 다 망쳐놓고 소득 주도 성장한다 그렇고 소득 다 뺏어갔습니다. 소상공인들 가슴 아프겠습니다. 피눈물 나게 했어요. 그리고 외교도 엉망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만 바라봤습니다. 뭐 웬만한 국민들 다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만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괜찮다는 거고 고용 참사 없다. 경제 잘 나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북한하고 평화 이룬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번만큼은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좀 반성을 하시고 이번만큼은 좀 낙하산 줄 끊고 그냥 안 내려오시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국당 의원의 입장이셨고요. 그 네. 판단을 이제 받아보겠다는 게 이제 총선 출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당 내에서 네.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긴 팩트 나옵니다. 체크부터요. 네네. 팩트 체크부터 말씀해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내려올 것이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미 내려올 사람들은 8월 달까지 해서 이미 내려와서 지역구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이미 예, 예. 오래전에 네. 청와대를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뒀어요. 윤영찬 수석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이미 드러나 예,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에서 방침도 네. 만약에 내년 총선에 나갈 사람이 있다면은 8월 달까지 정리하라라고 하는 게 방침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실제로 내려올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한두 명 더 있을 수 있을지는. 그런데 실제로 뭐 대거 내려올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그럼 말씀 몇 명 먼저 드리고요. 정도로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지금 8월 달까지 정리하고 내려왔던 사람들 중에서 네. 그 중에는 이제 이전에 쭉 그 정치를 하다가 청와대로
실제로 이제 뭐 비서관이나 뭐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갔던 분들이 있죠. 수석이나 그렇죠. 네. 이렇게 들어갔던 분들이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복귀한 것이고요. 그렇죠. 임종석 그거는. 시장 같은 경우에 예,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복귀한 경우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현재 그 8월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청와대에서 뭐 누가 내려온다라는 건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그건 뭐 확정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미리 정리하라라고 네. 해서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청와대 출신들이 설령 내려온다고 그래서 어떤 특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경선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원칙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 당은 지난 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당 현대화 추진에 만들어서 플랫폼 정당, 시스템 정당 만들었고 그다음에 공천 룰 확정했고 공천 시스템까지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누구든지 간에 새로 이 영입된 인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그렇고 다 거기에 따라서 경선을 치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절차들을 기본적으로 다 갖추게 돼 있고 그래서 어떠한 특혜도 없다라는 건 하나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뭐 청와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뭐 경제가 어떻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전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은 좀 장단점을 같이 봐야지 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일정한 성과도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부족한 부분이 어느 지점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네.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같이 국회에서 마련하는 게 저는 지금으로서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태면 물론 아까 팩트 체크 하셨습니다만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에도 한 40명 선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하신 글쎄요, 것도 뭐 물론 맞게 알아보시고 하신 얘기겠습니다만은 지금 들리고 있는 얘기가 또 추가로 나오실 분들이 행정관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비서관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언제적 수석이냐? 그분도 청와대 출신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네. 시민사회 수석 하셨던 그렇죠. 분입니다. 2006년도인가요?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실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8월 달까지 다 그만두고 네. 이미 지역에서 경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네. 불가능합니다. 경선 통과가. 일단 우리가 이미 권리당원들이 50%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이미 8월 전에 준비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와서 경선에 뛰어들어도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내려올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경선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경선에서 당선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혀 그것은 제가 아마 우리 양정철 원장님이나 아까 뭐 최재성 의원님의 얘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당의 수석사무부총장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천 룰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쭉 다 준비를 맞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네, 네. 다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미 지금 지역구에 뛰고 있는 후보군도 전체적으로 쭉 다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뭐 청와대에서 내려올 사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부천으로 내려올까 봐 또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걸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근데 지금까지는 아마 그렇고 괜히 아마 지금 그 인재 내려간다고 그래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폭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개각 얘기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추미애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점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또 실제로 당에서 청와대에 추천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사실입니까? 우선 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천을 한 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당 차원에서 이제 우리 당내 법조계 출신들 중에서 네. 추미애 의원님은 이제 판사 출신, 네.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 출신. 네. 네, 전해철 의원 이제 변호사 출신에서 법조계 출신들이 이제 아마 이렇게 여러 분 거론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충분히 능력이 있고 자질이 되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당 내에서 여러 아마 개별 의원들이 추천을 했을 수는 있겠죠. 이런 분들이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추천한 건 아닙니다. 지금 추미애 의원 얘기가 나오면서 비교적 친문 색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탕평 인사와도 좀 부합한다라는 평가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탕평 인사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탕평이라는 게 그들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탕평입니까? 아니면 야당까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해야 한다고? 저는 탕평이라면 제대로 된 탕평이라면 전 제대로 된 탕평이라고 그러면
정권을 잡는 거는 그 정권을 잡고 인선도 제대로 하고요. 네. 국민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인선을 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네. 정권을 잡는 게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러고요.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는 양당제인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야가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는 그 탕평 민주당 내에서 네. 비문 뭐 반문 갈등 없이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탕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그 추미애 추미애 의원. 추미애 카드가 뭐 색깔이 좀 옅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그럼 인선이 어려우냐.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랄 것 같아요. 옛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지난 그 조국 때 굉장히 대통령부터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렇게 인선 한번 잘못하면 당이 뭉패를 내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낙마에 대한 트라우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낙마 트라우마가 굉장히 그 강했을 거로 보고요. 최고의 목표는 인사청문회 통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소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조국 그렇게 얼굴이 번드르르하고 도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 이렇게 지저분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의원 출신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안심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될 거라는 이 이제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마무리해 지금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좋습니다.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검찰 개혁 찬성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허수아비 법무부 장관이라면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특임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명이 되신다면은 저희는 철저하게 꼼꼼히 알겠습니다. 검증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와호장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